장난 아니지? 누가 물을 뿌려놨네?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 잘 풀어주실 거예요. 편집자님. 침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댓글이 조금 두렵긴 한데. 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표고버섯 튀김을 이용한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표고버섯 튀김 제품을 이용을 한 어향동굴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표고버섯 튀김을 이용한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는요, 지난번에 사용했던 표고버섯 튀김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토핑으로 이제 마늘, 프레이크, 마늘을 튀겨서 갈아서 이제 분태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생기리쇼가 채썬 생강이에요. 채 썰어서 염장시켜 놓은 거, 그리고 여기에 물이랑 오늘 메인으로 쓸 규동타레 소스, 그리고 양파를 볶기 위해서 식용유 준비했고, 계란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볶을 때 사용할 양파, 토핑으로 사용할 실파, 밥까지 준비했습니다. 재료 손질은 양파랑 실파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실파는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대파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표고버섯 튀김은 165도 기름에서 튀겨주면 됩니다. 표고버섯 튀김은 이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튀긴 상태에서 바로 돈부리에 만들 때 사용하셔도 되는데, 덮밥은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반 정도 잘라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오더에 3피스 사용을 할게요. 반을 자르니까 6조각이 나오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재료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볶아서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규동타레는 1인분 기준에 45g, 그리고 1:1 비율로 물도 45g에서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규동도 마찬가지고 카츠동도 마찬가지고 오야코동도 마찬가지예요. 타레 45에 물 45, 1:1 비율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팬에 불 켜주시고 식용유를 소량 둘러주세요.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양파가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츠동 만들 때처럼 이런 튀긴 요리를 소스 붓고 같이 넣어서 한번 끓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밥에 튀긴 재료를 올리고 소스만 끓여서 붓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끓인 소스를 밥에 담고 튀김만 위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같이 넣고 끓이는 거는 아무래도 재료 자체에 소스는 잘 배죠.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간 눅눅해진다는 게 단점이고, 두 번째 방법, 밥에 튀긴 재료 올리고 소스 붓는 거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바삭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위에 양파랑 계란이랑 소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보기에는 좋겠죠. 밥 위에 소스가 담기니까, 그리고 그 위에 튀김이 담기니까 가장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해 보이는데, 소스가 잘 안 묻겠죠. 뭐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저는 오늘은 세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파가 이제 갈색이 나면은 우리 아까 희석한 소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소스, 여기에 계란을 풀 때는 완전 다 젓는 게 아니라 노른자만 살짝 터쳐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끓죠? 끓으면은 불 줄이고, 불은 제일 약하게 줄이고 계란 뿌리고 여기서 10초, 그리고 불을 끄고 뚜껑을 덮고 10초 기다려주시면 돼요. 저는 오늘 반숙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제 10초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더 늘리시면 돼요. 이 사이에 밥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밥을 담는 그릇은 2가지를 준비했어요. 왜 2개를 준비했냐면, 그릇 사이즈를 좀 비교해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 라멘 그릇을 쓰면 왜 안 되냐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라멘 그릇이 월등하게 더 넓고 크죠. 그래서 위에 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도 밑에까지 덮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좀 풍성해 보이고 잘 덮어서 안에를 안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그릇이 안으로 깊고 위에가 좁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밥은 1인분 기준으로 200g 담아주시고, 아까 끓여놨던 소스 보시면은 계란이 진짜 거의 안 익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익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끓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비벼지는 거랑 부드러운 것 때문에 사실 계란을 거의 안 익혀서 하는 걸 많이 권장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반숙 계란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배달 쪽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는 계란을 같이 푸는 것보다는 반숙 계란 끓는 물에 6분 정도 삶아서 올리시는 게 배달을 가서 손님이 받으실 때 좀 더 깔끔하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주의하실 거는, 냉장고에 있는 계란을 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 차가운 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온에 있는 계란이랑 냉장에 있는 계란이랑 온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가능한 조리에 넣어서 쓰는 계란들은 가능한 상온에 좀 꺼내놓다가 쓰시는 거로 권장을 드려요.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시고 여기에 우리 아까 이제 잘라놓은 거 튀김 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한 오더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개수는 3개, 반으로 자르니까 6개가 나오겠죠? 올려주시고 여기에 약간 준비한 토핑 올려주시는데, 오늘은 생기리 쇼가 쓸 거예요. 생기리 쇼가가 없으면 격색 초생강 쓰셔도 되고, 복신지 있으면 복신지 쓰셔도 무방합니다. 또 실파, 마지막으로 마늘 후레이크. 사실 뭐 돈부리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저는 약간 퓨전식으로 중화풍으로 빼고 싶어서 여기에 마늘 후레이크까지 같이 첨가를 했어요. 근데 같이 넣으니까 생각보다 식감도 그렇고 마늘 향도 되게 잘 어울려져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같이 준비했어요.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무방하다는 거. 뭐 추가적으로 난 뭐 좀 더 부가 재료를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자미놀이 같은 거, 조미가 안 된 김가루 같은 거 같이 넣어주셔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고버섯 덮밥을 완성했습니다. 카메라가 안 돌 때 앞에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소스를 먼저 뿌리고 위에 튀김을 올리면 간이 안 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회사의 미래 그리고 제자리를 노리고 있는 최사원이랑 다니면서 느낀 게 선입견이라고 생각해요. 튀김의 비주얼적인 걸 잘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소스랑 넣고 안 끓이고 밑에 소스를 대신에 좀 흥건하고 간을 세게 해주니까 같이 떠먹었을 때 겉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탈피하면서 이런 방법도 시도해 봤어요.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밥이 촬영만 아니었으면 더 따뜻했으면 조금 더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표고버섯 튀김을 만들 때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만들었어요. 사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향동고로만 풀기에는 너무 좀 아까운 아이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들은 떡볶이 위에 토핑 내지는 우동 위에 토핑, 표고버섯이 들어간 튀김을 올리면 표고향도 나고, 사실상 많이 시도해보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가게에도 시그니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요즘은 많이 제안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배달 한 2피스 정도 잘라가지고 4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타르타르 소스나 뭐 케이준 드레싱 내지는 핫스위트 칠리 소스를 같이 좀 곁들여서 배달 사이드로 겸해도 좋은 메뉴이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지난번 이제 어향동고와 오늘 표고버섯 덮밥까지 총 2가지 보여드렸는데, 이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늘 해주시던 것처럼 댓글 달아주시면 되시고, 또 최근에 생각했던 거 그런 것 같아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는 요리를 궁금해하시는 이제 고객분들께서 많이 댓글을 남겨주시다 보니까 또 이런 걸 활용해서 반대로 이런 것도 괜찮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걸 참고해서 메뉴도 개발해보고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좀 더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